설계 변경의 정의하고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화면에 설계 변경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설계 변경, 엔지니어링 체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설계 변경이란 제품 설계가 완성된 후, 즉 릴리즈된 후, 완성돼서 이제 생산을 시작한 이후에 제품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품의 치수, 형태, 기능 혹은 재질의 제품 사양을 변경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설계 변경, 설계를 이제 변경하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을 개발할 때 변경하는 것을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그러니까 일단 그 제품 개발이 끝나서 그게 이제 생산으로 넘어가고 생산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판매가 돼서 이제 고객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의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은 뭐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이제 경제적인 개선된 뭐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이제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유로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행위를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하는 과정, 개발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이미 출시돼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품을 변경하는 행위를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계 변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뒤에 가서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의 이력, 그러니까 어떻게 제품을 변경했느냐, 그런 걸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텐데,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그런 부품 자체를 변경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제품 구조, 뭐 또는 뭐 BOM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BOM을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품을 변경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제품 구조의 변경으로 귀결된다. 제품 구조의 변경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제품 구성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과 하나의 부품 또는 뭐 부품 간 조립품하고 구성 부품 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제품 구성 관계라고 그랬죠. 보통은 이제 조립 관계인데 어떤 부품이 어떤 그 조립품에 조립된다. 이런 이제 제품 구성 관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품 구조라는 것은 제품 구성 관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그런 제품 구성 관계가 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 지금 이제 계속 설계 변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설계 변경은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는 잘 그 우리가 제품 개발하면 제품을 이게 신제품을 쫙 개발해내고 신제품 개발에 뭐 상품 개발된 거 발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설계 변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하지만 그 중요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을 그냥 여러분들이 외부라는 것은 이제 공학 외부에서 그냥 학생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설계 변경은 이제 그 전문가적 그러니까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고 잘 그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회사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뭐 제조업 특히 가시면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게 매일매일의 그런 엔지니어링, 매일매일의 어떤 의견 교환, 매일매일의 문제 해결에 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제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설계 변경도 매일매일의 어떤 엔지니어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루고 있는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에 한 걸음 더 들어오는 거고 또 전문가로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떤 그 기존의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더 이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도 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설계 변경은 그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더불어 제품 개발을 구성하는 중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라 앞에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두 가지로 나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이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총 5개 지금 앞에서 총 5개 그러니까 상품 기획부터 해서 생산 준비, 생산 고객 지원 준비까지 총 5개 단계를 거친 게 이제 신제품 개발 단계죠. 기존에 없던 제품을 이제 새로 만드는 그런 단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품 개발의 두 번째 프로세스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랑 이제 양대 프로세스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릴 설계 변경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프로세스는 엔지니어링이고 제품을 계속 개발하는 거지만 요거는 이제 제품이 신제품 개발이 끝나서 출시된 이후에 변경하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특성은 다르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은 계속해서 이제 기존의 것을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바꿨지만 기존의 어떤 정보 같은 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것과 새로 만드는 것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엔지니어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설계 변경은 기존의 것을 가지고 그것 안에서 서로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어떤 걸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것과의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결코 쉽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함께 두 가지 주요 프로세스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더하기 설계 변경 프로세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계 변경의 특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제품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변경이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지속된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출시를 하고 계속 뭐 제품마다 그 시간이 다르지만 세상에 이제 그 모델아웃 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생산 안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설계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 변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설계 변경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 앞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왜 이 설계 변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설계 변경이 제품 정보의 동적인 면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정보를 쭉 배우셨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제품 구성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 설계를 위해서 제품 구조,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 뭐 그 다음에 그 기술 문서 이런 것들을 또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 준비, 생산 고객 지원 준비를 위해서 제품 관점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것들은 전부 다 정적인 어떤 그 정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딱 잡으면 그 순간에 움직이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정적인 것들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설계 변경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표현하는 유일한 어떤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설계 변경을 좀 더 자세히 배우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설계 변경은 옛날 것과 새로 바뀌는 것, 올드와 뉴의 그 변화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객체,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정보 시스템에 구현한 그러한 자료 구조를 살펴보면 이 자료 구조는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드에서는 옛날 제품 구조를 연결하고 뉴라는 데서는 새로운 제품 구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 정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유일하게 어떤 변화를 표현하는 그런 요소다. 그 다음에 이 변화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옛날 것과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게 변화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이 어떤 정보의 변화, 제품 정보의 변화를 표현한 유일한 거고요. 동시에 이제 그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제품 정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품 정보 변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전체 기업에서 제품 정보의 변화가 됐으면 그거를 다른 데도 모든 뭐 생산, 설계, 고객 지원, 마케팅 모든 데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인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것이 모든 곳에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디 갔더니 군대 갔다 온 게 모르는 거죠. 어떤 국가 기관에 갔더니. 그럼 여러분들이 뭐 군대 갔다 오면 가점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의 정보가 일관되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기업의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업의 제품은 이제 뭐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어떤 일반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거든요. 그만큼 자주 일어난다는 뜻인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변경을 하나로 집약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그 기업에 가면 아주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하는 것이 바로 설계 변경입니다. 설계 변경 이외의 방법으로는 제품의 정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여기 이제 제품 정보의 동적 표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유일하게 제품 정보의 동적인 표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품 자료 일관성 유지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한 말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설계 변경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정적인 걸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설계 변경만 이제 변화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품 정보의 어떤 처음에 제품 정보를 이제 일관되게 딱 한번 표현해 놓으면 변화가 없다면 그건 영원히 이제 일관된 거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변화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변화됐는데 일관되지 않는다. 뭔가 잘못돼 있다. 서로 안 맞는다. 그런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설계 변경에서만 일관성을 잘 체크를 하면 이 제품 정보가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 변경 이제 회의, 또 설계 변경 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계 변경 과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런 과정이 기업마다 철저하게 과정을 관리하고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이런 이제 일관되지 않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유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설계와 설계 변경 외 부분의 고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회의가 열린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가 어떤 회의냐면 설계에서 이제 어떤 변경을 요청을 합니다.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물건에. 그러면 주로 이제 설계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설계 변경을 하는 것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에서 생산 및 고객 지원에 연결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생산 및 고객 지원이 설계 정보를 가져가서 제품 관점을 이용해서 각자 자기들한테 맞는 자기의 응용을 위해서 맞는 제품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제품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생산 제품 관점, 고객 지원 제품 관점, 그 다음에 쭉 뭐 열 몇 개 이상의 제품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 관점이 다 그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그 변경을 고려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설계 변경 전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수에 돌멩이를 딱 던지면 그게 쫙 파문이 퍼져나가듯이 설계에서 변경된 게 그 제품 관점을 통해서 쫙 뭐 생산, 고객 지원, 그 외에 여러 뭐 재고 관리 그런 데에 다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이 설계 변경이 바로 그 설계와 다른 부분, 다른 그 설계에 관련된, 물론 제품이니까 거의 모든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 있죠. 특히 제품 관점을 만든,
그런 부서들은 이 설계 변경의 영향을 자기 자신의 응용을 위해서 만든 제품 구조인 제품 관점에 영향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 영향을 이제 적용해야 되니까 그 부분 그것을 위해서 설계와 설계 변경 외 부분에 고리 역할을 설계 변경이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식 표현 및 저장의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설계에 대한 제품 개발에 대한 지식 표현 및 저장의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 하나를 이렇게 뜯어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설계 변경 요청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요청을 합니다. 뭐 문제라는 건 꼭 뭐 나쁜 뜻은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것을 이제 개선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진짜로 나쁜 걸 수도 있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뭐 위험하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일종의 설계에 대한 그 질문 또는 뭐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 변경은 기술적으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놓게 되고요. 설계 변경에 뭐 예를 들어서 안 남겨놓을 수 있지만 약간 그런 시도들을 쭉 잘 남겨놓는다면 결과적으로 그걸 이제 해결하면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 변경에는 어떤 조건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다 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이제 제품이 나가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그 검증까지 다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설계 변경 할 때 충분히 검증을 해서 이제 내보내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어떤 제품 개발의 지식 표현이 되는 거죠. 문제, 해결, 그거의 검증까지 다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문제의 단위가 됩니다. 설계 변경이요.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한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그 제품 개발의 어떤 필요한 지식의 저장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직원들은 항상 이제 뭐 나이가 들면 퇴직도 하고 계속 바뀌게 되죠.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그 경험이 많은 사원이 새로운 사원을 항상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기도 좋지만, 이런 정보 시스템에 이런 그 설계 변경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런 그 경험이 없는 직원도 이런 설계 변경을 잘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관계된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쫙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제품 개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그거의 어떤 확인까지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식 표현의 저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변경을 쭉 배우실 텐데,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 기업에 갔을 때 설계 변경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잘 안 배웠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운 것들을 좀 이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기업에서도 꼭 필요한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설계 변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품 개발을 잘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그 생활에 설계 변경이 계속 있습니다. 주위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몰라도. 특히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리콜이 설계 변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리콜을 자세히 보시면 설계 변경을 굉장히 기업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단순히 기업 내부의 뭐 기술을 변경을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관련돼 있구나. 실제로 법적인 문제에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기업에서 아주 많이 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설계 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리콜이라는 건 뭐냐면, 리콜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공산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뭐 고쳐주거나 또는 뭐 교환해주거나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을 리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조자가 발견을 하고 그걸 스스로 고치겠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서 고치거나 뭐 변경해 주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자동차 리콜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산자부 아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리콜에 대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자동차가 어떤 이유로 이런 리콜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자동차에 대한 리콜 한 건을 이제 쭉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사이트에서 보고. 그래서 결함 자동차를 보니까 소나타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DN8HE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품 구성일 것 같은데요.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어떤 제품 구성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콜 대상이 되는 게 2,903대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잘못된 부분을 기업에서. 그 다음에 사유는 거기 쭉 나와 있는데 뭐 하여간 제가 기술적인 거를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여간 안전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고객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기업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알아서 바꿔줘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러한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 리콜 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이 리콜이 일어나면 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 제품에 대한 평판도 떨어지기 때문에 리콜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걸 기업이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좀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모르게 넘어가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고치러 가면 리콜을 하지 않고 고치러 온 자동차에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원래 다른 게 고장 나서 왔는데 그것도 고쳐주고 리콜은 아니고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도 고쳐줘라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사유에 의해서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대상 자동차 앞에 2,903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31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 생산된 자동차 그 중에서 DN8HEV라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제품 구성을 가진 제품들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이게 설계 변경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자동차 리콜을 보면 최소한 소나타 하이브리드 DN8HEV라는 이 제품의 설계 변경이 2번 일어났다는 거, 2번 이상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냐면 2019년 7월 31일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잘 하다가 31일 날 어떤 설계 변경을 적용을 했어요. 설계 변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부품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앞에 사유에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그걸 파악하고 고쳐서 언제까지? 2019년 10월 10일까지는 그렇게 만들었고 2019년 10월 11일부터는 요거를 개선된 방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2번째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설계 변경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새로운 설계 변경을 적용하기 전에 요 제품들은 우리가 고치지 못했으니까 그거 위험하니까 그걸 이제 고쳐주겠다. 새로 설계 변경한 내용을 가지고 고쳐주겠다 하는 게 바로 이 자동차 리콜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리콜을 보면 최소한 2번 중요한 설계 변경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 제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내가 어떤 소나타 제품을 샀는데 1년 뒤에 뭐 친구가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색깔에 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자동차를 샀다. 그랬을 때 두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한번 뚜껑을 엔진룸을 열어보면 달라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거죠.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 리콜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작은 설계 변경들 뿐만 아니라 정말 문제가 되는 설계 변경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리콜 센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리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설계 변경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계 변경은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과 고객 지원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설계 변경이 기업 입장에서는 설계 변경이 관리돼야 될 중요한 어떤 변화다. 굉장히 잘 관리되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